진 것으로 알려진 귀순 병사가 네. 이번에는요 상태가 더 호전이 돼서 아하. 이름과 나이까지 밝혔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아하,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9일에 네. 갑자기 이 병사가 아파 이러면서 아하.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일부 대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아하, 네. 아직 그 목에 끼었던 그 인공호흡관을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먹을 거 달라. 신체 어느 부위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고 아니, 하네요. 일부 대화가 가능하면 자기 신분을 밝혔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분을. 이 뭐 현재까지는 이제 나이와 이름 정도만 밝힌 상태고요. 네. 뭐 정확한 소속이나 직책 출신은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이와 이름 뭐라고 그랬는데요? 25살이고요. 이름은 이제 오 씨. 네. 성이 오 씨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저희가 아직 정부의 합동신문이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밀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25살에 오모 씨 정도만 오땡땡이라고만 저희가 이 CG로만 처리하고요. 일단 본인을 25살에 오 누굽니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지금 일부 대화는 가능한 상태다. 그런데 지금 깨어나면 아마 이곳이 어딘가 어리둥절을 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홍수민 아나운서. 여러 가지 막 얘기도 하고 막 궁금증도 갖고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거 여기가 어디냐 그리고 뭐 이 나만의 노래를 듣고 싶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자신한테 필요한 것까지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뭐라고 상태라고 요청하는데요? 합니다. 뭐 먹을 거를 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아하. 신체 어디가 아프다 아.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네.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등 대화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 지금 의료진은 조심스럽지만 현재 상태로는 위험한 고비는 모두 넘긴 것으로 일단은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뭐 이렇게 이 의료진에게 필요한 걸 요청하는 수준만 아니라 먹을 거 달라고 하는 수준만 아니라 TV를 본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려요 지금. 아마 TV 그 인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요, 이 머리에서 머리를 다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인지는 하는 것 같고요. 아하. TV를 보면서 이제 아마 눈을 좌우로 이제 그 돌리기도 하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도 이제 그 아마 한국 가요를 틀어줘서 네. 귀로 듣고 네. 또 눈으로는 아마 태극기 걸어놨다고 그러죠. 지금 나오네요. 사파이 나옵니다. 태극기를 네. 걸어놔가지고 아. 당신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와 있다. 있습니다. 네. 와 있습니다 하는 거 인식을 시키려는 네. 그런 의도 같습니다. 그 최명기 원장님이 그 부분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뭐 이어가 볼게요. 최명기 원장님. 대한민국 품에 안기려고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귀순했어요. 그러면 병실에 저렇게 태극기를 걸어 놓는 거 저 북한 귀순 병사에게 도움이 됩니까? 사실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게 아, 되는데요. 그럴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인공기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대략은 알지만 명확히 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가 굉장히 낯설어요. 아하. 만약에 저 사람이 쭉 이렇게 태극기가 굉장히 낯익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네. 한국이 왔구나라고 이렇게 되지만 네. 굉장히 낯선 게 있는 거는 또 오히려 본인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안정감을 주진 않아요. 음악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도 물론 가요가 있고 가요가 비트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비트의 가요랑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한테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 어조의 가요를 틀어줘야 되는 아하, 거지. 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는 가요를 일률적으로 틀어주면 저 사람한테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아하. TV 프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우리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게 네. 한국의 대표적인 프로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네.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를 봤을 때 굉장히 저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북한 텔레비의 그 드라마 전개와 한국 텔레비의 드라마 전개 완전 다르거든요. 아하, 네. 음악의 전개도 달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단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저기 나오는 것 같이 진짜 걸그룹이 춤추는 거를 갖다 틀어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별 도움은 안 됐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저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로 한국의 매체를 골라야 되는 거지 우리 생각에 이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거야라고 해놓는 거는 네. 저분의 입장에서 오히려 소음, 자극이 될 뿐이에요.
사실 저 네. 태극기는 그러니까 지난 2011년 그 아덴만 여명 작전 때요. 네. 그 핵 이제 그 선장 수술 후에 이국종 교수가 이제 의도적으로 태극기를 이제 병실에 놓은 거라고 합니다. 아, 석혜균 선장 치료 이후에 네, 아.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제 네. 고국에 돌아왔다. 아하. 그런데 확실히 이제 안정감이 같은 의도로 이제 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귀순병사가 어떻게 그 느꼈을지는 효과는 아직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이 의료진들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제발 정보맨들을 좀 차단시켜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데 이 정보맨들이 뭐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정보면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경찰로 치면은 정보과 형사들이 아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군으로 따지면 기무사가 있겠죠. 아. 그 요원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쟁적으로 이 사람이 깨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부서에서 어느 소속의 이름이 뭐야 정도는 내가 뽑아가지고 가서 상부에 보고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른바 기자로 치면 취재 경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지금 오 씨, 지금 귀순 병사의 이름은 지금 오 씨 정도만 제가 공개했잖아요. 오 씨의 주변을 지금 비공식적으로 탐문하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저 완전히 저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일화해야 돼요. 아하. 국정원이건 경찰이건 네. 뭐 기무사건 그 딱 그 세 기관이 모여가지고 네. 한 사람만 그 저 의료진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접근할 네. 수 있고 아하. 정보는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네. 경쟁적으로 뭐 그 취재 경쟁하듯이 저렇게 하면 아하. 그 환자 놔두고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저런 경우가 공직 생활 하다 보면 근데 네. 위에서 엄청나게 쪼아대가지고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굉장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소리 지르고 네. 하면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좀 접근 차단하고 그렇게 단일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 병사 오 씨는요, 지금 총상을 여러 군데 입었어요. 그건 뭐 보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술도 2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접촉이 자칫하면 2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금 의료진들이 정보맨들에게 좀 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혼잡한 것도 혼잡한 거지만 지금 북한 병사, 귀순 병사 본인에게도 지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단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인데 홍순별 아나운서 네. 지금 북한 병사에 대해서 지금 2차례 수술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 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뭐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 응급실 사용비 그리고 약물 사용비 굉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아하. 이제 그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1억이 넘어갈 수도 아이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연 그 보험비를 누가 내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제 최현미 변호사님. 네. 지금 2차례 수술이 뭐 이것저것 합해서 1억 정도 넘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 대형병원 관계자 얘기예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 1억 누가 낼까?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금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또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아이고. 기순병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응급실 같은 데에는 비급여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약들이.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는 건데 이런 1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떠한 비용으로 처리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이것이 앞서서 잠깐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군 당국이랑 국가정보원 등이 이제 좀 회복이 되면 네. 합동신문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합동신문의 결과에 따라서 네. 어느 부처가 이 돈을 비용을 지불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왜요? 그 기준이 뭐냐면 네. 만약에 이 귀순병사의 여러 가지 신문을 하겠죠. 신분이 무엇이냐. 아. 근데 북한 내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냐. 아하. 지금까지는 우리가 JSA 병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엘리트급이라고는 추측은 하고 있지만 네네. 확실히 아직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요. 거기다가 탈북 과정이라든지 의도, 동기 등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파악을 했을 때 이 네. 병사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정원 예산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고급 정보가 아니라 일반 탈북자들과 같은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통일부가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느 부처가 지급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합동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복준 의원님, 정부 부처들도 이 앞으로 있을 정부의 합동신문 그 내용에 좀 주목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합동신문 그 내용 들어가 보면 통일부 관계자도 들어가고요. 아하, 네. 국정원, 경찰 관련된 사람들 신문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합동으로 그 합동신문을 아하, 하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위장 귀순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랬잖아요. 네네. 그 합동신문 과정에서 위장 귀순했다 적발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지금 여러 가지 이 두 차례 수술로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도 토로를 했고, 그리고 오늘 한 오전 11시, 저희 뉴스파이트가 끝난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오전 11시에 이 귀순병사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2차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최단미 변호사님. 이국종 교수가 이 귀순병사를 수술했을 때 당시 뭐 긴박한 상황 같은 거에 대해 좀 얘기를 했다면서요? 정말 말 그대로 긴박한 상황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어허, 없어요. 네. 이제 13일 날 오후 4시에 네. 처음으로 이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허. 중증 외상 환자가 실려오고 있다. 연락을 처음 받았어요. 네. 그리고 오후 54분에 그러니까 한 40여 분 지나서 미군 항공의무후송팀 헬기가 왔는데 네. 그 헬기에서 이송된 환자를 한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으시다고 아하, 해요. 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헬기니까 당연히 미군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네. 바로 그리고 바로 저 모습이에요. 지금 저 모습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5시경에,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는데 네. 워낙 당시에 그 상황이 심각해서 이 환자가 혈액형이 뭔지를 검사할 시간이 없었다고 아이고. 해요. 그래서 응급용 O형 혈액을 이제 투약을 했는데 O형. 그런데 이것이 일반 환자들의 한 3-4배 정도가 달하는 수혈을 했고요. 세상에. 너무 수혈량이 많다 보니까 당시에 수술실 바닥이 너무 피가 많아서 정말 발걸음을 뗄 때도 찰박찰박 소리가 나는 정도였다고 그뭐 합니다. 질퍽질퍽한 소리. 아이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복부를 열자 이제 1차 브리핑에서 공개됐던 그 27cm의 기생충이 발견되고 막 뭐 거의 감염이 있는데 감염에 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했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그렇죠, 네. 사실이고요.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오후 11시, 그러니까 거의 6시간이 걸린 수술 끝에 오른쪽 골반만 겨우 맞추고 수술을 끝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총알을 빼내지는 맞아요, 못했어요. 맞아요. 아, 맞아. 그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죠. 네. 왜냐하면 이국종 교수의 이제 치료법이 너무 심각한 상황일 때는 일단 먼저 한 번 후퇴하고 나서 상황이 호전되고 나서 다시 수술을 하자라는 그래요? 것이라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예전에 아덴만의 석회균 현장일 때 맞아요. 한번 3-4번 다시 열었던 경험도 아. 있어서 네. 그날은 일단 이제 그 수술까지만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15일에 2차 수술에서 그때 이제 몸에 있는 모든 총알을 빼냈고요. 아하. 그리고 나서 2차 수술 끝나고 사흘이 지나서 네.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 말씀만 듣고 봐도 정말 파노라마처럼 이 며칠 사이 얘기가 쫙 흘러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제 오늘 뭐 잠시 뒤에 2차 이제 브리핑을 할 겁니다만, 의식을 되찾은 걸 이국종 교수가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아마 한숨 돌렸으니까 그동안의 심경 같은 걸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인터뷰에서는 뭐 언제 집으로 돌아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동안의 심경을 이제서야 좀 드러냈는데 네. 평소에 이국정 교수가 자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수술방 안에는 삶과 죽음만 있다. 무승부는 없다. 수술실 안에 그 긴박한 상황을 아하. 한 문장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아, 진짜 김복준 교수님, 저 말이 정말 이 수술이 자신의 칼끝에 모든 국민의 시선이 다 응집되어 있다는 걸 수술 도중에도 느낄 거 아니에요. 저 말이 수술방에 무승부는 없다. 저 말이 정말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이런 이국종 교수를 세상 모두가 다 응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이국종 교수께서 그 발표할 때 네. 기생충이 나왔다는 부분을 언급하자 네. 기생충 나오는 거 가지고 그 얘기하고 뭐 그 위장 내에서 이 강냉이죽 나온 거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는 인격 살인이다. 누가 그랬어요? 그 뭐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그냥 했죠. 밝히셔도 될 것 예. 같아요. 네. 자신의 SNS에 올렸으니까 바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격살인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일부 여론에서는 또 뭐 이국종 교수가 뭐 과시욕을 부린다. 허허.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진짜 그런 말이 그 시기에 적절할까? 아무리 옳은 말도 시기를 상실한 이 말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네.
지금 서로 뭐 그런 의혹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비난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네. 이제 그건 뭐 변론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기생충하고 환자의 수술 경과가 완전히 무관한 상태라면 모르지만 네. 분명히 이 기생충하고 연관이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네. 어떤 그 비난하고 이러는 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제가 잠시만, 너무 길어서 제가 잠시만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라는 글이 제목이에요. 이런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다. 그런데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 쭉 중략을 하고요. 뒷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지구에 사는 기생충들이다. 이 병사를 통해, 즉 북한 병사입니다. 북한은 기생충의 나라, 더러운 나라, 혐오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니, 김복진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마치 지금 이국종 교수가 북한 병사에 있는 27cm 뭐의 회충에 성충이 있다 이런 것 막 다 발표하는 바람에 인격 테러 당했다. 그리고 인격 테러 당함으로써 이 병사를 통해서 북한이 기생충의 나라, 더러운 나라, 혐오스러운 나라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거 알려지기 전에는 북한은 깨끗한 나라, 발전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 뭐 이런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종대 의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시기적절해야 되고요. 비유도 맞을 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벗어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 개인적으로 보이고요. 네. 네. 김종대 의원이 정의당인가 그렇죠? 네, 정의당입니다. 네네.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정의당에 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네. 정의당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선입견이라는 게. 북한 쪽을 어떻게 이렇게 비호한다는 인식을 주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최명규 원장님,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예요. 자신한테 북한군 병사를 반드시 살려야 될 의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격의 테러라고 하는 거는 이 병사 본인이 그거를 인격의 테러라고 느끼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네. 저는 이 병사는 별로 그렇게 느낄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엄청난 노력을 해서 본인의 네. 생명을 갖다 구했고요. 네. 그리고 이국종 교수는 사실 남이 안 가보던 길을 가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거에 별로 연연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오히려 환자의 안위에 가장 연연할 거고요. 네. 오히려 또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아데만 사건 때 석선장을 갖다 구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본인이 어떤 응급의학의 발전에 기대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중의 관심이 확 몰렸다가 없어지게 되면서 맞아요. 본인의 기대와는 약간 다른 쪽으로 네.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번이 응급의학이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걸 갖다 보여줬고요. 네. 지금 아마 이국정 교수를 비난하는 분들도 막상 본인이 사고가 나서 네. 다른 병원에서 수술 못하게 되면은 네. 결국 찾아갈 사람은 또 이국정 교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11시에 할 2차 브리핑에서 혹시라도 그동안 이런 심경, 인격 테러범으로 몰린 데의 심경을 밝힐지도 한번 관심이 갑니다. 기운 내기 바랍니다. 네, 이국종 교수님. 우리가 이제 인공기 우리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대략은 알지만 명확히 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가 굉장히 낯설어요. 아하. 만약에 저 사람이 쭉 이렇게 태극기가 굉장히 낯익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네. 한국이 왔구나라고 이렇게 되지만 네. 굉장히 낯선 게 있는 거는 또 오히려 본인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안정감을 주진 않아요. 음악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도 물론 가요가 있고 가요가 비트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비트의 가요랑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한테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 어조의 가요를 틀어줘야 되는 아하, 거지. 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는 가요를 일률적으로 틀어주면 저 사람한테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아하. TV 프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우리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게 네. 한국의 대표적인 프로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네.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를 봤을 때 굉장히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북한 텔레비의 그 드라마 전개와 한국 텔레비의 드라마 전개 완전 다르거든요. 아하, 네. 음악의 전개도 달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단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저기 나오는 것 같이 진짜 걸그룹이 춤추는 거를 갖다 틀어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별 도움은 안 됐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저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로 한국의 매체를 골라야 되는 거지. 우리 생각에 이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거야라고 해놓는 거는 네. 저분의 입장에서 오히려 소음, 자극이 될 뿐이에요. 사실 저 네. 태극기는 그러니까 지난 2011년 그 아덴만 여명 작전 때요. 네. 그 핵 이제 그 선장 수술 후에 이국정 교수가 이제 의도적으로 태극기를 이제 병실에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 석혜균 선장 치료 이후에 네,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인데 이제는 이제 자신한테 필요한 것까지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뭐라고 상태라고 요청하는데요? 합니다. 뭐 먹을 거를 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아하. 신체 어디가 아프다 아.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네.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등 대화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 지금 의료진은 조심스럽지만 현재 상태로는 위험한 고비는 모두 넘긴 것으로 일단은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뭐 이렇게 이 의료진에게 필요한 걸 요청하는 수준만 아니라 먹을 거 달라고 하는 수준만 아니라 TV를 본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려요 지금. 아마 TV 그 인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요? 네. 머리에서 머리를 다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인지는 하는 것 같고요. 아하. TV를 보면서 이제 아마 눈을 좌우로 이제 그 돌리기도 하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도 이제 그 아마 한국 가요를 틀어줘서 네. 귀로 듣고 네. 또 눈으로는 아마 태극기 걸어놨다고 그러죠. 지금 나오네요. 네, 선판이 나옵니다. 태극기를 네. 걸어놔가지고 당신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있다. 네. 와 있습니다 하는 거 인식을 시키려는 네. 그런 의도 같습니다. 그 최명기 원장님이 그 부분은 더 잘하실 겁니다. 아하, 그러면 뭐 이어가 볼게요. 최명기 원장님. 대한민국 품에 안기려고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귀순했어요. 그러면 병실에 저렇게 태극기를 걸어 놓는 거, 저 북한 귀순 병사에게 도움이 됩니까? 사실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게 되는데요. 그럴까요? 일단은 진 것으로 알려진 귀순 병사가 네. 이번에는요 상태가 더 호전이 돼서 아하. 이름과 나이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하,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9일에 네. 갑자기 이 병사가 아파 이러면서 아하.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일부 대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아하, 네. 아직 그 목에 끼었던 그 인공호흡관을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먹을 거 달라. 신체 어느 부위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고 아니, 하네요. 일부 대화가 가능하면 자기 신분을 밝혔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분을. 이 뭐 현재까지는 이제 나이와 이름 정도만 밝힌 상태고요. 네. 뭐 정확한 소속이나 직책 출신은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이와 이름 뭐라고 그랬는데요? 25살이고요. 이름은 이제 오 씨. 네. 성이 오 씨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저희가 이 아직 정부의 합동신문이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밀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25살의 오모 씨 정도만 오땡땡이라고만 저희가 이 CG로만 처리하고요. 일단 본인을 25살의 오 누굽니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지금 일부 대화는 가능한 상태다. 그런데 지금 깨어나면 아마 이곳이 어딘가 어리둥절을 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홍순민 아나운서. 여러 가지 막 얘기도 하고 막 궁금증도 갖고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거 여기가 어디냐 그리고 뭐 이 나만의 노래를 듣고 싶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마 네, 굉장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소리 지르고 네. 하면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좀 접근 차단하고 그렇게 단일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 병사 오 씨는요. 지금 총상을 여러 군데 입었어요. 그건 뭐 보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술도 2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접촉이 자칫하면 2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금 의료진들이 정보맨들에게 좀 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혼잡한 것도 혼잡한 거지만 지금 북한 병사, 귀순 병사 본인에게도 지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단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인데 홍순별 아나운서 네. 지금 북한 병사에 대해서 지금 2차례
수술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 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뭐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 응급실 사용비 그리고 약물 사용비 굉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아하. 이제 그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1억이 넘어갈 수도 아이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연 그 보험비를 누가 내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제 최현미 변호사님. 네. 지금 2차례 수술이 뭐 이것저것 합해서 1억 정도 넘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 대형병원 관계자 얘기예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 1억 누가 낼까?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금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또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아이고. 기순병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응급실 같은 데에는 비급여가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네. 고국에 돌아왔다. 아하. 그런데 확실히 이제 안정감이 같은 의도로 이제 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순병사가 어떻게 그 느꼈을지는 효과는 아직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국정 교수를 비롯한 이 의료진들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제발 정보맨들을 좀 차단시켜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데 이 정보맨들이 뭐예요? 이게 진짜 문제는 문제예요. 정보면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경찰로 치면은 정보과 형사들이 있고요. 아하, 네. 그다음에 국정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군으로 따지면 기무사가 있겠죠. 아. 그 요원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쟁적으로 이 사람이 깨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부서에서 어느 소속의 이름이 뭐야 정도는 내가 뽑아가지고 가서 상부에 보고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른바 기자로 치면 취재 경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오씨 지금 귀순병사의 이름은 지금 오씨 정도만 제가 공개했잖아요. 오씨의 주변을 지금 비공식적으로 탐문하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저 완전히 저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일화해야 돼요. 아하. 국정원이건 경찰이건 네. 뭐 기무사건 그 딱 그 세 기관이 모여가지고 네. 한 사람만 그 저 의료진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접근할 네. 수 있고 아하. 정보는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네. 경쟁적으로 뭐 그 취재 경쟁하듯이 저렇게 하면 아하. 그 환자 놔두고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저런 경우가 공직 생활 하다 보면 근데 네. 위에서 엄청나게 쪼아대 가지고 그럴 거예요.